이 사건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굉장히 불안한데 설마 그렇게 되겠어?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들려드렸던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바로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을 다 그냥 무효라고 효력을 정지시켜버린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되다니. 저는 정말 우리나라에 이 정도면은 진짜 법치주의가 무너졌구나. 헌재는 이제 사법기관이 아니라 정치기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헌재가 이제 15일 날 그 이완규 법제처장하고 함상훈 고법부장 판사 그 헌재 재판관 후속으로 지명한 그 처분을 갖다가 가처분을 인용을 했죠. 저는 더 놀라운 게 이게 8대 0이라는 거, 9대 0, 9대 0이죠. 9명의 그 전원일치로 지금 9명 아닙니까? 또 2명이 퇴임하기 전이고 마은혁까지 들어갔으니까 마은혁이 게다가 이 사건의 주심이 돼서 9명 나름대로 완전체가 됐는데 그 완전체가 9대 0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지명 행위를 갖다가 그야말로 날려버린 거예요, 진짜. 정말 이게 체리님 말씀대로 자유 대한민국의 망신이고 이거는 저는 망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은혁 김장섭님 말씀대로 마은혁 줄 테니 2명 해주라라고 해서 지명을 한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마 한덕수 대행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 너네가 지금 원하는 대로 마은혁 해줄게. 대신에 나도 이거 2명 한다라고 했는데 마은혁만 남기고 결국은 2명을 날려버린 그런 결과가 된 거거든요. 논리가 진짜 기도 안 찹니다. 뭐 화나지만 한번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요. 헌재가 그러면 2명의 지명행위를 뭐라고 하면서 날려버렸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서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니, 지금 웃긴 얘기 아니에요?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 행사할 수 없다고도 단정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거는 이런 확립된 이론이 없는 거예요. 판례도 없고. 그러니까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행사할 수 없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현상 유지를 그대로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헌재 뭐라고 했냐? 그런데 만약에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너의 재판관 지명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야, 세상에. 아니 이게 정말 지금 헌재 논리대로 100번 양보해서 국무총리가 그런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삼권분립의 원칙상 국무총리가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한다면은 이 사법기관에 해당하는 헌재 같은 경우에는 사법적 자제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가 그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위헌인 것 같아. 지금 그러면서 한 대행의 이 지명 행위를 날려버린 겁니다. 야, 정말 말이 깨끗한 대한민국님. 그러면은 마은혁 임명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뭐 다르다고 본 것 같은데 이 사건에서 문제를 삼은 것은 누가 문제를 삼았냐 그것부터 짚고 가실게요. 김정환 변호사라는 사람이 헌법소원을 낸 겁니다. 저는 이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의 헌법소원 이 사람은 사실 이 사건의 당사자도 아니고 전에 다른 사건에 헌법소원을 냈다는 것인데 내 헌법소원들 이 재판관들이 심판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한덕수가 2명의 재판관을 지명해 버리면은 내 재판 정구권이 침해를 받는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이런 식이면은 이런 식의 헌법소원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도 하시면 됩니다. 좌파 재판관들 임명하잖아요. 저쪽에서 내 재판 정구권 침해당한다. 이렇게 헌법소원 해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헌재 논리가 지금 이런 거예요. 이런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리타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 마은혁 임명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층위를 구분을 하고 사건을 구분을 해서 이 김정환 변호사라는 사람도 헌법소원을 딱 2명에 대해서만 넣은 거예요. 마은혁은 이미 이제 청문회까지 다 거쳤고 임명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근본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마은영은 우리 편이니까 안 건드린 거고 이 지금 함상훈, 이완규 이 사람은 이제 보수 몫인 것 같으니까는 소송을 낸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마은혁이 심지어 이 사건의 주심이 돼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도 아니 이런 소송이 가능해?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이런 식이면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재판관, 나는 우파인데 좌파일 것 같은 재판관이 재판을 하면은 내 재판 전공권 침해 아니야? 이렇게 소송 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도 야 이거 이 정도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해서 이거 가처분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된다고? 그런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도 헌법소원 자체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헌법소원이 언제 내냐면은 공권력의 행사로 내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요건을 까다롭게 안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유 저기 길 가다가 내가 신호위반을 했어요.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그러면은 신호 위반했네 벌금. 그러면은 나 저기 벌금 부과로 내 기본권이 침해당했다. 내 경제적 권리가 침해당했다. 이런 식으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구잡이시 소송을 막기 위해서 요건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권력의 행사여야 되고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당해야 되고 직접성 그러니까 다른 집행행위 없이 공권력의 행사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 침해가 있어야 되고 현재성 지금 현재 기본권 침해가 진행이 돼야 되고 자기 관련성 그러니까 간접적이고 사실적이고는 안 돼도 저는 이 사건에서 현재성과 자기 관련성이 제일 문제된다고 보거든요. 아니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지명한 행위로 내 재판 청구권이 침해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당연히 적법요건 단계에서 너의 재판하고 이 재판관 지명하고 어떻게 이게 직접 관련이 돼? 라고 잘라야 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가타부타 언급도 없고 그냥 그대로 다 적법요건 그냥 문제 없다고 넘어가서 가처분을 인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헌법소원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보면 헌법소원 내면은 대부분 다 각하가 됩니다. 각하는 그러니까 헌법소원이 정당한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문전에서 날려버리는 거예요. 작년에 처리한 게 2,725건인데 그중에서 74%가 이렇게 해서 날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도 그냥 날려야 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가처분 단계에서 헌재가 인용을 한 겁니다. 소망님 말씀대로 그러면 이쯤 되면 정말 이거는 우리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 진짜 바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3캐치님 헌재를 AI로 대체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다음 시간에 해서 또 AI한테 한번 물어보고 이 결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답을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마 AI가 이것보다는 더 나은 답을 내놓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와중에서 저는 정말 진짜 화가 나는 게 각하도 안 했고 본안 들어가 판단을 했고 거기다가 만장일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수 재판관이라는 사람들 도대체 어디가 있을까요? 정말 의문입니다. 아니 뭐 무슨 마은혁, 정계선, 뭐 이미선, 뭐 문영배 이런 사람들은 그냥 원래부터 나는 왼쪽 이랬 사람들이니까 기대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조한창 뭐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국민의힘 몫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조한창 그리고 정영식 그리고 김복형 우리가 다른 사건에서 보고서 이 사람들은 그래도 제대로 된 판단을 하겠다라고 기대를 걸었던 재판관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무슨 적법 요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본안에서라도 이거는 그래도 이 부분에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하다못해 소수 의견도 지금 안 내고 다 지금 9대 0으로 그래 마은혁은 괜찮은데 지금 두 사람은 안 돼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이 결론의 결과 한덕수 대행의 지명 행위는 그 자체로 날아가고 이거는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기지 않으면 대선에서 이기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그냥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진짜 망신만 당하는 거예요. 그냥 지명은 했는데 지명행위가 지금 무효로 날아가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제 국힘이 정권이 연장이 된다면 이 사람들이 다시 임명이 되죠. 그렇지만은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간다면은 이재명이 이제 자기 입맛에 맞는 마은혁 같은 사람들 2명을 임명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헌재 구성이 어떻게 되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불러드린 대로 5대4 최소
진보가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보수 쪽에서 보수 내지 중도에서 한 명만 넘어오면은 법률의 위헌 여부 그리고 탄핵 여부 진보 재판관 6명이 다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이 탄핵 심판 결정문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칠게 말해서 그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그렇게 윤 대통령한테 윤 전 대통령한테 그 야당의 연이은 탄핵이라든지 일방적인 예산 삭감 이거로 힘들었으면은 지난 총선에서라도 국민의 마음을 얻을 기회가 있었지 않냐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거칠게 말해서 뭐예요? 꼬우면 선거에서 이기던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탄핵 심판에 이어서 이번 사건의 결정에서도 저는 그 비슷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꼬우면은 대선에서 이기던가 이겨서 너네 대통령이 임명을 하던가 그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디 대행 따위가 임명하지 마라는 그런 판단을 헌재가 한 겁니다. 저는 이건 상권분리 위배라고 봅니다. 김장수님 말씀대로 아니 기각이 되더라도 자기 의견을 내야지 이게 만장일치라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나님 말대로 이게 맞아요. 계속 끌려다닐 것 같은 정말 저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도 이제 어제 그 전직 그 고위 관계자 법조계 고위 관계자를 만났는데 그분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지금 보수로 분류되는 그런 헌법 재판관들이 굉장히 위축이 된 것 같다. 그래서 그분도 아니 어떻게 하다못해 지금 결과적으로 인용이 되더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목소리는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9대 0의 결론이 나옵니까? 이 9대 0의 결론이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은 제가 비유를 하자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마은혁이 주심이 됐잖아요. 아니 마은혁도 똑같이 한덕수 대행이 그 이쪽은 임명이고 이쪽은 지명이지만은 3명 중에 1명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수험생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신입생이 입학사정관이 된 거예요. 신입생이 입학사정관이 돼가지고 같은 동급생, 같이 지금 대학 들어온 신입생한테 응, 넌 안 돼, 넌 나가.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님 말씀, 감사해요. 제가 칭찬해 주셔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이게 시를 쓰셔가지고 저한테 주셔서 이 시를 한번 지금의 헌재의 태도에 대해서 이분이 시를 쓰셨어요. 한번 같이 좀 보고 가실게요. 헌재 앞에서 배심 없는 자들이여 알아서 누운 풀잎들처럼 바람 앞에 절한 그대들 단전이 여기 단전이죠. 배꼽 밑에 단전에 바람 한 점 없고 뱃속엔 정이 한 모금 없구나. 법의 봉우리에 앉았으나 구인의 결기는 혼시짝대어 가처분 인용이 웬 말이냐. 법리의 초입조차 외면했네. 각하가 먼저였고 그러니까 각하 먼저 했었다는 거죠. 기각이 그 다음이며 이렇게 못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수 의견은 남겼어야 하거늘 헌법의 수문장이던 저 위로 조금만 올려드릴게요. 헌법의 수문장이던 너희여 어찌 이리도 고요한가. 의견 하나 다르지 않다니. 네. 의견 하나 다르지 않다니. 이게 지금 잠깐 우리 PD님이 지금 마우스 조작이 실패해서 잠깐 어디지? 읽다가 지금 의견 하나 다르지 않다. 조금만 위로 좀 올려줘 보세요. 이 좋은 시를 이렇게 중간에 의견 하나 다르지 않다니. 이는 재판이 아니라 주문이었느라. 주문. 그러니까 마술사 주문이잖아요. 주문이에요. 주문. 법이랑 칼날은 균형을 그어야 하고 헌재는 최후의 안전핀인데 이제 그 핀이 뽑혔도다. 저도 정말 어제 그런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위원회 무리들이 국회를 휩쓸어 온다 해도 누가 막으리? 무엇으로 막으리? 아서라 더 말해 무엇하리? 정의가 사라진 자리에 비굴과 침묵이 앉았을 뿐이니. 그래서 저는 정말 어제로서 헌재는 죽었다. 정의는 사라졌다. 헌재는 더 이상 사법기관이 아니다. 정치기관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